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잠깐 먼저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 탈원전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관련해서 이제 산자부의 역할 부분입니다.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이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탈원전은 저희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탈원전 에너지 전환,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시고 국민들의 지지에 따라서 당선되셨기 때문에 국정과제에도 포함을 시키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자부는 그런 정책을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해야 되는 책임 부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인식도 잘못된 인식은 전환도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다만 신고리 5, 6호기 문제는 좀 다릅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비록 공약으로 제시를 하긴 했지만 이미 투자된 금액이 무려 2조 원이 넘고요. 그리고 매몰 비용이 2조 6천억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탈원전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시겠다고 하신 거고, 그 결과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공론조사를 통해서 찬반 여부를 결정하시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자부의 역할은 뭡니까? 공론화의 중립성을 해치는 행동, 저희들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네. 저희 산업부 역할입니다. 앞으로 그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공론화위원회의 그 공론조사 결과가 국민들의 양측, 찬반 양측에 다 공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중립적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그 산자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감이 우리 당은 민생 제일 국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생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산자부가 아직까지 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중소기업들의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 문제입니다. 물론 뭐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바가 있긴 하지만 지금 영세 중소기업들, 특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뿌리 산업이라든지 섬유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의,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의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 제도가, 제가 이제 김해가 지역구인데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의 침체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 제도가 당시에 실제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도가 없어져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조금 더 연장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번처럼 중소기업 전체에 대한 토요일 할인 제도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3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 제도, 더 나아가서 특히 뿌리 산업이나 섬유 산업과 같은 전기 사용량이 많은 그런 영세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를 다시 한번 한시적으로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정도는 진행을 하고요. 지금 산자부에서 EMS나 ESS 연계해서 지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좀 차별화된 이 정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 입장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적에 제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산업용 요금 조정 시에 경부와 요금 조정 시에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당의 두 번째 국감이 적폐 관련된 건데요. 앞에서 우리 홍익표 의원께서
그 해외 자원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좀 주셨는데, 해외 자원 개발에 그동안 국정조사도 있었고 감사원 감사나 검찰 조사까지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다 드러났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오늘 홍익표 의원님께서도 지금 제기하신 문제점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여러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희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횟수액을 확인을 해보면은 국정조사 당시에 석유공사는 35억, 그러니까 당시 예상 횟수액 대비해서 35억 불이 적게 횟수가 됐습니다. 강물공사도 3.6억 불이 적게 횟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예상했던 것보다 약 4조 원 가까이 지난 3년 동안만 하더라도 적게 횟수가 됐는데,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한다면은 당시 조사 당시에 뭔가 좀 자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작이든 왜곡이든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국제적인 유가나 강물 자원의 가격 변동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좀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은 예상 횟수액을 산정하는 게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유가나 강물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매장량을 보면은 아까 영국 다나의 사례를 홍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매장량이 3억 6천만 그 BOE, 그러니까 원유 한산 배럴인데, 요걸 보통 통상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당시 석유공사는 이 발굴이 불가능한 탐사 자원에 불과한, 그리고 잠재 자원량이라고 합니다. 매장량도 아니고. 그게 21억 3천만 BOE입니다. 그걸 다 포함시켜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예상 횟수액을 조작하는 이런 내용들이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국사조사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해외 자원 개발 관련해서도 전자부가 조금 더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든 아니면 검찰 고발이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네, 의원님 지적을 제가 겸허히 받고, 그 해수율의 그 근거가 되는 그 원유의 가격 그리고 잠재량을 그렇게 이 탐사량까지 잠재량까지 계산을 한 점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